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일들을 정리하고 각종 뉴스를 모아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유용한 지식을 전해드리는 너리지 브라더스입니다. 저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고 모두가 저희 포함 사회에 눈을 뜨게 되는 그날까지 각종 이슈들을 다룹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5월 13일 기준으로 실시간 검색어에 떴던 후원금 논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논란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인지, 그리고 정의기억연대의 기자회견 내용, 마지막으로 이 논란을 비롯해 발생된 여러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바로 출발합니다. 그럼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후원금 논란이라는 이름의 이 논란의 첫 시작은 5월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신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는 한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며 위안부 대책 관련 단체들을 향해 성금과 기금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쓰인 적이 없고 수요 집회가 학생들 고생만 시키고 교육 또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수요 집회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사과 및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지난 1922년 1월 8일 첫 시작으로 30년간 정의기억연대가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개최해온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용수 할머님은 30년 동안 이 집회를 참석해 오셨으며 30년 동안이나 참석하신 할머님이 그런 앞으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발언과 함께 성금과 기금, 즉 후원금이 피해자분들께는 오지 않았고 도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행방을 알 수 없다는 발언까지 해 더욱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용수 할머님의 기자회견은 수요 집회를 30년간 이어온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논란은 무엇이냐? 앞서서 이용수 할머님의 기자회견 발언과 같이 성금과 기금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정의기억연대가 후원금을 어디론가 빼돌렸다? 라는 의문점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혼란 이후 많은 언론사에서 정의기억연대가 국세청 홈테스트에 공시한 자료를 찾아보니 2016년 12억 8,800만원, 2017년 15억 7,500만원, 2018년 12억 2,700만원, 2019년 8억 2,500만원을 기부받았고 같은 시간 위안부 피해자분들께 지원한 금액은 2016년 30명에게 270만원, 2017년 45명에게 8억 7천만원, 2018년 27명에게 2,300만원, 2019년 23명에게 2,400만원입니다. 받은 기부금이 약 49억 2천만원이고 그중 위안부 피해자분들께 쓴 금액은 9억 2천만원 정도 사용한 것입니다. 최근 4년간 기부받은 금액의 18.7%의 금액을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서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논란은 더욱더 커집니다. 이에 정의기억연대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인권재단 사람에게서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기자회견에서 정의기억연대 측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목적을 지정해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일부 기부 수입 총 22억 1,900여만원 중 41%에 해당하는 9억 1,100여만원을 피해자 지원 사업비로 집행했다고 설명했고, 한경인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은 피해자 지원 사업은 건강치료 지원, 인권 명예회복 활동 지원, 정기방문, 외출 동행, 정서적 안전 지원, 쉼터 운영 등으로 수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같은 비용은 뒤따른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는 비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시에 나와있는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만으로 정의기억연대의 피해자 지원 사업을 판단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란이 더 커지면서 정치 세력 간의 다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혜진 통합당 당선인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미향 당선인의 자녀 미국 유학 비용을 이야기하면서 연간 5천만원으로 예측되는 윤미향 당선인 부부의 수입과 미국 유학 비용을 비교하면서 어쩌면 후원금의 일부를 사용한 것은 아니냐는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윤미향 당선인은 자녀가 전액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남해 간첩당 사건 재심에서 남편이 받은 형사보상금 등으로 유학비를 마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의혹으로는 이용수 할머니와 조태영 대변인이 윤미향 당선인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되기 전에 합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보충 설명을 하자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상해 최종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종결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국회는 물론이고 국민, 심지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도 상의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고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합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국민들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너무 굴욕적으로 합의를 했고 또 원치 않는 결과로 끝이 났다며 들고 일어났지만 청와대 측에선 사과 한마디조차 없이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당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직을 맡고 있었던 윤미향 당선인이 진짜로 합의되기 전에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더라면 좀 잘못된 것이겠죠? 하지만 이 역시 의혹이니 시청자
시청자분들은 절대 이것이 사실이라고 단정짓지는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현재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은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을 체결하고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은 미래통합당, 일제에 빌붙었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친일 언론,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시각을 조금 더 바꾸려 하지 않는 친일 학자에 맞서겠다며 주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녹화 날짜인 5월 13일 논란 이후 처음으로 이용수 할머님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할머님은 13일에 경향신문으로 입장문을 보내 앞으로의 논의에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세 가지의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이용수 할머님은 첫째, 양국 학생들에 대한 역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둘째, 지난 30년간의 투쟁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업 방식의 오류나 잘못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합의 관련 의견 수렴 및 면담 내용 등이 공개되어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정치적인 모습들과 입장이 있었지만 더 다루면 이슈 전달 채널이 아닌 정치 채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의 정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하나보다 슬픕니다. 부디 이번 논란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슈들을 챙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널리지 브라더스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